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난 아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배달 오토바이가 내 차를 스쳤고 헬멧을 벗은 순간 그 눈동자를 알아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트고 갈라진 입술. 전처는 배달 라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우연히 들은 사장님의 말. 그 여자, 오빠가 또 문제 일으켜서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못한 이혼의 진짜 이유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헬멧을 벗은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준혁은 35세였습니다. 2024년 12월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였어요. 오후 8시 이준혁은 검은색 벤츠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초록불이 켜졌어요.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끽.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차 옆면을 스쳤어요. 쿵. 작은 충격이었지만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듯 하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이준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괜찮으세요? 오토바이 라이더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 박스가 뒤에 달려 있었어요.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에서 내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다가갔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라이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헬멧을 벗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였어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서윤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서윤이었어요. 3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서윤도 이준혁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씨,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겨울밤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죠. 이준혁은 서윤을 봤습니다. 33세.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볼이 깎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죠. 예전의 밝은 표정은 없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차 괜찮으세요? 제가 배상할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혁은 차를 봤습니다. 옆면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제가 배상할게요. 꼭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배달 영수증이 끼어 있었죠. 이준혁은 그 손을 봤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손.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배달 일 하세요?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네. 요즘 하고 있어요. 작게 대답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상태를 보니 오래된 게 분명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죠.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이따 먹을 거예요. 또 거짓말 같았어요. 몸이 너무 말랐거든요. 패딩 안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 수리비는 견적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어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액정에 금이 가 있었죠. 괜찮다니까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요. 서윤이 고집했어요. 제 잘못이잖아요. 제발 연락처만이라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준혁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건네줬어요. 서윤이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 씨, 지금 이사님이세요? 네. 작년에 승진했어요. 축하드려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전 아직 이래요. 작게 말했습니다. 배달이나 하고. 괜찮아요. 다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준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했을 때 서윤은 밝았어요.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었죠.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웃어도 눈이 웃지 않았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배달이 늦어서요. 헬멧을 다시 썼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조심히 가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하려다 멈췄습니다. 헬멧 너머로 이준혁을 봤어요. 준혁 씨, 네.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멀어졌어요.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이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추운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서윤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준혁 씨. 그 말만 남기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었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른 사람 있어? 아니면 시댁이 싫었어?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예요. 이혼해 주세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준혁은 서운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사가 됐죠. 새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서윤도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넉넉한 집안 딸이었으니까요. 재혼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본 서윤은 달랐습니다. 배달 라이더, 거칠어진 손, 깎인 볼, 트고 갈라진 입술, 오래된 핸드폰. 뭐가 잘못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심히 가요 라고 말할 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때, 명함을 받을 때 떨리던 손. 왜 저렇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이준혁은 한참 후에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던 서윤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이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일까? 지금도 배달을 하고 있을까? 추운 겨울밤에 괜찮을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 우연한 사고. 하지만 이준혁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서윤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였어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강서윤이었습니다. 서윤 씨.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차 수리비 견적 받으셨나 해서요. 아, 아직 안 받았어요. 사실 견적을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받으세요. 서윤이 말했어요. 제가 꼭 배상할게요. 정말 괜찮아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제 잘못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제발이요. 간절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일단 견적받고 연락드릴게요. 네. 꼭 연락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작은 긁힌 자국 때문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준혁은 퇴근길에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차를 맡겼어요.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정비사가 말했어요. 도세까지 하면요. 30만 원. 이준혁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어떨까요? 배달라이더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일단 견적서만 뽑아주세요. 수리는 나중에 할게요. 정비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어요. 32만 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남동 아파트 30평 원룸이었죠. 혼자 살기엔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서윤 생각이 났습니다. 사흘 전 그날 밤 헬멧을 벗던 그 순간 지친 얼굴, 거칠어진 손, 트고 갈라진 입술 계속 떠올랐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3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이미 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번호를 봤어요.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그냥 서윤이라고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견적서 받았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하면 또 간절하게 배상하겠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내일 하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서윤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업무를 받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지금 어디서 배달을 하고 있을까? 추운 겨울인데 괜찮을까? 밥은 먹었을까?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오토바이가 섰어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남자였지만 왠지 서윤이 떠올랐어요. 저렇게 추운 날씨에 배달 박스를 메고 달리는 거였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먼저 출발했어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준혁도 출발했어요. 집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배달 박스가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오토바이를 봤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오토바이는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또 텅 빈 집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꺼냈어요.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서윤과 함께 살던 시절. 이 집에서요. 저녁이면 서윤이 요리를 했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늘 물어봤죠. 응, 맛있어. 이준혁이 대답하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어요. 서윤은 이준혁 어깨에 기대곤 했습니다. 행복해요.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준혁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윤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자주 받았죠.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라고만 했어요. 밤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왜 울어? 물으면 아니야, 안 울었어라고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준혁은 맥주를 다 마셨습니다. 캔을 구겼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죠. 왜 말 안 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년이 지났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서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견적서는 가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준혁은 집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들어왔어요. 여자였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이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카운터로 갔어요. 님 주문이요. 직원이 음료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받았어요. 배달 박스에 넣었죠. 돌아서려다 이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 작게 말했어요. 서윤 씨, 이준혁도 일어났습니다. 배달 중이에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엔 더 바빠서요.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서윤이 먼저 말했어요. 차 수리비는요? 아, 그거요. 이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배상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인데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참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해요. 급한 거 아니니까. 정말요? 네. 서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요. 서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이준혁은 창가에 서서 지켜봤어요. 서윤이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이준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만 났습니다. 서윤의 손이 떠올랐어요. 음료를 받을 때 본 그 손. 거칠고 트고 갈라진 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것 같았어요.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니까요. 장갑을 껴도 추울 텐데 괜찮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준혁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준혁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윤 생각만 났어요.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제가 배상할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다시 만난 후로는 하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은 계속됐습니다. 이준혁은 35세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오후 4시 강남구 논현동 카페였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 회의만 했거든요.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사장이 반겼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어요. 벽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달도 하는 곳이었죠.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들어왔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이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사장에게 갔어요. 이준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배달이요. 왔어? 잠깐만. 사장이 주문을 포장했어요. 봉투에 담았습니다. 서윤에게 건넸죠. 고마워요. 서윤이 받았어요. 돌아서려다 이준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 서윤 씨, 이준혁도 일어났어요. 또 만나네요. 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도 배달하세요? 네. 여러 가게 다니면서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서윤이 억지로 웃었어요. 익숙해졌어요. 사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는 사이야? 네.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옛날에 알던 사이예요. 그래. 세상 참 좁네. 사장이 웃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배달 봉투를 들었습니다. 나가려고 했어요. 조심히 가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떠났습니다. 이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맛을 모르겠었어요. 계속 서윤 생각만 났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어요. 물 더 드릴까요? 아, 네. 주세요. 물을 따라줬습니다. 아까 그 라이더 알아요? 사장이 물었어요. 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여자 참 안 됐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맨날 배달만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여자가 왜 저렇게 고생하나 싶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나요? 그럼요.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오빠 때문이래요. 오빠요? 네.
오빠가 또 문제 일으켜서 사장이 작게 말했어요. 빚이 있나 봐요. 그것도 많이. 이준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빚이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나 봐요. 그 여자가 밤낮으로 일하는 게 다 오빠 빚 갚으려고요.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참 안 됐어요. 착한 애인데.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빠, 빚.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님 괜찮아요? 사장이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떡볶이를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빠, 서윤에게 오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서윤이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게만 말했었죠. 이준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기 싫은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서윤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그만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이 들어가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잘못 걸려온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밤에 전화가 오면 서윤은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이준혁이 뭐냐고 물으면 친구야라고만 했죠. 그리고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 서윤에게 물었어요. 여보, 통장에서 500만 원 빠져나갔는데.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필요해서.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준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서윤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밤에 자주 울었습니다. 이준혁이 안아주려 하면 밀어냈죠.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준혁 씨. 이준혁은 이유를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준혁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냥 제가 부족해서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준혁은 화가 났습니다. 이유도 안 말해주고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당신만은 지키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간절했습니다. 이준혁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준혁은 거리에 서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당신만은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오빠, 빚. 서윤이 지키려 했던 건 이준혁이었습니다. 오빠의 빚 때문에 이준혁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이혼을 택한 거였어요.
왜 말 안 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짊어진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답답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서윤에게도 그 오빠에게도.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자신이었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쉽게 포기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친 얼굴, 거칠어진 손,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저렇게 됐는지, 왜 30만 원을 꼭 갚으려고 했는지, 왜 밤낮으로 배달을 하는지, 다 오빠 빚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딘 걸까? 그날 저녁, 이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서윤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배달을 하고 있을까? 추운 겨울밤에 밥은 먹었을까? 괜찮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윤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빠 빚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어요. 서윤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서윤 생각만 났어요.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찾아왔던 전화들, 갑자기 사라진 돈, 울먹이던 목소리, 당신만은 지키고 싶어요.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 됐어요. 서윤은 사랑해서 떠난 거였습니다. 이준혁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요. 모든 징후가 이어졌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은 무겁했어요. 분식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빠, 빚, 동생. 그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준혁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서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죠.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결혼 1년 차 사진이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게. 이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1년 봄,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이준혁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준혁이 일어났어요. 내가 볼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누구세요? 서윤이 있어요? 오빠예요. 오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윤이 오빠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부엌으로 갔어요. 여보, 오빠가 왔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오빠가? 응. 현관에 있어. 서윤은 급하게 손을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들어와. 서윤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준혁을 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남편이세요? 네. 이준혁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남자가 받았습니다. 힘을 꽉 줬어요. 저는 서진우예요. 동생 잘 부탁드려요. 네. 거실로 갔습니다. 서진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은 옆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오빠 왜 왔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 보러 왔지. 서진우가 웃었어요. 결혼했다면서? 축하도 못했잖아. 고마워.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신혼집 좋네. 한남동이지? 서진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값 비싸겠다. 시댁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부자네. 잘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매 사이 같지 않았어요. 서윤이 너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차 마실래? 서윤이 물었어요. 아니, 됐어. 서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보다 얘기 좀 하자. 서윤을 봤어요. 둘이서.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해. 집안 얘기인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서진우가 이준혁을 봤습니다. 매부 실례지만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준혁은 망설였어요.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준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뒀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필요해?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역시 동생이 오빠를 잘 알아. 서진우가 웃었어요. 300만 원만. 또 일이 좀 꼬였어. 이번만. 지난달에도 줬잖아. 그건 다 썼어. 오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그만해. 뭘? 도박? 제발 끊어. 알았어, 알았어. 이번만 도와줘. 거짓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진짜야. 이번엔 진짜 끊을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한숨이었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도. 오빠, 이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뭐? 준혁 씨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한테만 연락해. 알았지? 알았어. 그럴게. 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같지 않았어요. 서윤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침실로 가는 소리였어요. 이준혁은 급하게 서재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5분 후,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갔어. 그래.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 이준혁이 서윤을 봤어요. 무슨 얘기했어? 그냥 안부 물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 준혁 씨. 서윤이 불렀어요. 응? 오빠가 다시 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왜? 그냥 부탁이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이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하지만 약속했어요. 알았어. 안 열어줄게. 고마워.
서윤이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우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왔어요. 자주요. 서윤은 항상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이준혁이 뭐냐고 물으면 친구야라고만 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라는 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어요. 여보, 통장에서 500만 원 빠져나갔는데.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안해. 급하게 필요해서. 무슨 일인데? 개인적인 일이야.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오빠 때문이라는 걸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빠져나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이준혁의 월급은 500만 원이었어요. 그중 반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랑하니까요. 서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가을,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 2시, 이준혁은 깼습니다. 옆을 봤어요. 서윤이 없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미 너무 많이 줬어. 더 이상은 못 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이준혁은 다가갔어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앉아? 화장실 가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전화 누구야? 잘못 걸려온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서윤을 안았어요. 여보, 나한테 말해줘. 뭔 일 있어? 오빠 때문이지? 서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저번에 왔을 때 들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사과하지 마. 도와줄게. 안 돼.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일은 내가 해결할게. 준혁 씨는 건들지 마. 왜? 부부잖아. 부부라서 더 안 돼. 서윤이 울었어요. 준혁 씨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오빠는 끝이 없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돈을 요구할 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그래도 오빠야. 그럼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서윤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준혁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서윤은 한참을 울었어요. 이준혁의 품에서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의 전화는 계속 왔어요. 돈 요구도 계속됐죠. 서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혁은 눈을 떴어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3년이 지난 후였어요. 손에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사진, 서윤의 어두운 표정. 이제 이해됐어요. 왜 저런 표정이었는지, 왜 이혼을 택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윤은 이준혁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오빠가 이준혁까지 망칠까봐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혼자 짊어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몰랐어요. 그 진심을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요. 목격했습니다. 우연히요. 회사 일로 강동구에 갔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미팅이 끝났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제발. 떨리는 여자 목소리. 이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안쪽.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가 서윤이었어요. 남자는 서진우였습니다. 서윤의 오빠. 이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500만 원만. 서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오빠 안 돼.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못 줘. 왜? 돈 없어? 아니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뭘? 도박? 제발 끊어. 알았어. 이번만 도와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서윤이 울먹였어요. 또 그랬잖아. 끊는다고 해놓고. 이번엔 진짜야. 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팔을 잡았어요. 500만 원이면 다 갚을 수 있어. 빚쟁이들이 안 찾아올 거야. 거짓말이야. 서윤이 팔을 뺐습니다. 500만 원 갚아도 또 빚질 거잖아. 안 그래. 진짜 끊을게. 믿을 수 없어.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살아야 해. 서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너도 살아야 해? 응, 나도 살고 싶어. 서윤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다 줬어. 내 월급, 내 적금 다. 이제는 못 줘. 야, 강서윤.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누가 너 대학 보냈어? 누가 너 먹여 살렸어? 오빠, 그건 은혜를 원수로 갚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오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줘. 넌 그렇게 나쁜 년이야? 서진우가 소리쳤어요. 친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서윤이 떨었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경찰에. 경찰? 서진우가 비웃었어요. 경찰 부르면 넌 끝이야. 뭐? 내가 다 얘기할 거야. 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내 전 남편한테도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내가 오빠 빚 때문에 남편 돈 빼돌렸다고.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내 남편 부자더라. 시댁도 재벌이고.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 서윤이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그럼 500만 원 줘. 준혁 씨한테는 손대지 마.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그럼 돈 내놔. 지금 당장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서진우가 서윤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야? 확인 좀 하자.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겨우 5만 원? 비웃었어요. 통장은? 그만해, 오빠. 서윤이 가방을 뺏으려 했어요. 서진우가 밀쳤습니다. 서윤이 벽에 부딪혔어요. 아! 작은 비명. 이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서진우가 이준혁을 봤습니다. 누구야?
이준혁입니다. 서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전 남편? 네. 이준혁이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혁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준혁이 다가갔어요.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죠.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거 재밌네. 서진우가 웃었어요. 전 남편이 나타났네. 서진우 씨,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손대지 마세요. 와이프? 서진우가 비웃었어요. 이혼했잖아. 이혼했어도 제가 지킬 겁니다. 뭐? 앞으로 서윤 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돈도 요구하지 마세요. 야, 너 누구야?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내 동생 일에 왜 끼어들어? 그만하시라고요. 뭐? 이제 그만하세요. 이준혁이 서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서윤 씨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몰라. 알 것도 없고 친오빠면서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세요? 괴롭혀? 서진우가 웃었어요. 난 도움 청한 거야. 도움이 아니라 협박이잖아요. 뭐라고? 다 들었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전 남편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거. 서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협박죄로요. 이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안 돼. 서윤이 이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안 돼. 왜요? 그래도 오빠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이준혁은 서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내렸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우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는 서윤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할 겁니다. 서진우가 이를 갈았어요. 좋아. 뒤돌아섰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걸어 나갔어요.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이준혁이 불렀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응. 작은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다요.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네. 다 알았어요. 이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왜 이혼했는지도.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준혁 씨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서윤이 울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끝이 없어요. 계속 돈을 요구할 거고, 언젠가는 준혁 씨한테도 손 벌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당신을 지키려고. 이준혁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혼자 짊어졌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말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했으니까. 당신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사랑해서. 이준혁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서윤도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이준혁의 품에서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이준혁이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혼자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으니까. 서윤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준혁은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3년 만에요. 한참 후 서윤이 울음을 멈췄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서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준혁 씨, 응? 왜 여기 있었어요? 회사 일로 근처에 왔어요. 그랬구나. 서윤 씨는요? 배달하다가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만나자고. 앞으로는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요? 오빠인데. 오빠가 아니에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달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2건 남았어요. 그럼 같이 가요.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혼자 보내기 싫어요. 서윤이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서윤이 이준혁을 봤어요.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골목을 나왔습니다. 서윤의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차는 어디 세웠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저쪽이요. 그럼 차 타고 따라와요. 알겠어요. 이준혁은 차로 갔습니다. 서윤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앞에서 가고 이준혁이 뒤따라갔어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이준혁은 서윤의 뒷모습을 봤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혼자 안 해도 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배달을 마쳤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야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도요. 서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바래다 드릴 거예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했죠. 두 사람은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요. 3년 만에 다시 가까워진 거리.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모든 진심을 말했습니다. 새벽 2시, 서윤의 집 앞이었어요. 강동구 작은 원룸. 여기에요. 서윤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이준혁도 차를 세웠어요. 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응. 서윤이 헬멧을 벗었어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준혁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윤도 웃었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서윤 씨, 이준혁이 불렀어요. 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면요. 좁아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원룸이었어요. 정말 좁았습니다.
10평도 안 되어 보였어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걸이에 걸린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아요. 서윤이 침대를 가리켰어요. 이준혁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요. 서윤이 침대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드릴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차라도. 정말 괜찮아요. 이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 씨.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일 말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끝이 없거든요. 계속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준혁 씨한테도 손 벌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이혼하면 오빠가 준혁 씨한테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말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네, 사랑했어요. 준혁 씨를. 서윤의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붙잡힐까봐 무서웠어요. 준혁 씨가 같이 해결하자고 할까봐. 그럼 저 못 떠날 것 같았어요. 이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떠나야 했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 씨를 지키려면 당신만은 절대 다치게 하기 싫었어요. 오빠 때문에 당신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유도 말 안 하고 떠났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서윤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지 마세요. 준혁 씨, 제가 미안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쉽게 포기했어요.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서윤이 이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울었어요. 한참 동안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준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의 눈물도 닦아줬습니다. 서윤 씨, 네. 지금은 어때요? 뭐가요? 오빠한테서 자유로워졌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도 연락 와요? 네. 가끔요. 얼마나 줬어요? 지금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이준혁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결혼 전부터요? 아니요. 결혼 후부터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오빠가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갚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안 갚았어요. 그리고 또 달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빠니까, 피부치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가 저 키웠거든요. 그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이준혁은 이해했습니다. 왜 서윤이 끊지 못했는지요. 그럼 지금도 배달하는 돈 다 오빠한테 가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안 줬어요. 진짜요? 네. 연락 오면 무시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처럼 갑자기 나타나요. 무서워요.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이준혁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도 돼요. 네. 제가 지켜줄게요. 준혁 씨, 다시는 혼자 안 하게 할게요.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오면 제가 막을게요. 하지만 우린 이혼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이혼했어도 제가 지킬 거예요. 이준혁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당신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그래 주세요? 이미 남인데. 남 아니에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아직도 사랑하니까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사랑해요. 아직도.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못 잊었어요. 다시 만나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요. 서윤이 울었어요. 준혁 씨, 저도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아직 사랑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이준혁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서윤도 안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3년 만의 고백, 3년 만의 포옹, 모든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서윤 씨,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준혁 씨, 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 다시 함께 살 준비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직 너무 빨라요. 이준혁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요. 서윤도 웃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제 페이스대로 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요.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이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응, 푹 쉬어요. 준혁 씨도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준혁 씨, 서윤이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리고 서윤이 웃었어요. 사랑해요. 이준혁도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이준혁이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3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매듭이 풀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천천히요. 선택은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짐이 많아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문제도 그렇고, 빚도 아직 남았고,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준혁 씨만 힘들어요. 상관없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상관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은데요. 준혁 씨, 진심이에요. 이준혁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또 짐이 될까봐. 또 준혁 씨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요. 이준혁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서윤이 이준혁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 동안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야기,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윤 씨,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다시 같이 살아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싶어요. 이준혁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3년 동안 배달하면서 깨달았어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서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준혁 씨한테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혁은 이해했습니다. 서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요. 서윤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배달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위험해요. 겨울에 오토바이 타는 거.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일 찾아봐요. 하지만 배달이 제일 많이 벌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서윤은 망설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약속해요. 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새벽 4시. 이준혁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응. 푹 쉬어요. 준혁 씨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혁 씨, 서윤이 불렀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사랑해요. 이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에요? 네. 서윤이 웃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이준혁도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천천히 가요. 우리, 응. 이준혁이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아니, 3년 만인가. 어쨌든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배달을 줄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 되었어요. 밤에는 쉬었습니다. 이준혁이 자주 찾아왔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산책도 했습니다. 영화도 봤어요. 연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연애였죠. 3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 4월, 봄이 왔습니다. 서윤은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이준혁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웃었어요. 동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응, 뭐 그런 거. 얼버무렸지만 들통났죠. 어느 토요일 오후
이준혁과 서윤은 한강공원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응?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 안 와요. 서윤이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행이네요. 응. 혹시 또 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요. 알았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준혁 씨가 무서운가 봐. 이준혁도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두 사람은 한참 강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응? 고마워요. 왜요? 기다려줘서. 서윤이 이준혁을 봤어요. 급하게 재결합하자고 하지 않고 제 페이스를 존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이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평생이라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은 아니에요. 네, 곧 준비될 것 같아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준혁도 웃었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석양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천천히 되찾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 모든 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원룸, 이준혁이 저녁을 만들어 왔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응, 처음 만들어 봤어. 우와. 서윤이 뚜껑을 열었어요.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러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을지 모르겠어. 둘이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준혁 씨 요리 잘하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준혁 씨, 응? 이제 갈 시간이에요.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그래요. 이준혁이 일어났어요. 조심히 가요. 응.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서윤 씨, 응? 사랑해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나도. 서윤이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이준혁이 나갔어요. 서윤은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원룸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행복, 천천히 되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6월, 6달이 지났어요. 서윤은 배달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준혁의 권유였어요.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에는 쉬었습니다. 월급은 배달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겨울에 오토바이 탈 필요가 없었죠. 몸도 편해졌어요. 3개월 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서윤에게 제안했어요. 정식 직원으로 들어올래요? 정말요? 네. 성실하고 손님 응대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서윤은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보험도 들어갔습니다. 안정됐어요. 처음으로요. 이준혁은 지켜봤습니다. 멀찍이 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산책도 했어요. 영화도 봤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이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 씨, 응, 지금 시간 돼요?
그럼, 왜?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 와봐요. 강동구 천호동.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준혁은 차를 몰고 갔어요. 30분 후, 천호동 거리.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이준혁이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따라와요. 서윤이 앞장섰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 구석에 빈 가게가 있었어요. 여기에요. 서윤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뭐예요? 제 가게요. 네. 계약했어요. 어제. 서윤이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작은 카페를 열 거예요. 이준혁은 놀랐어요. 정말요? 응. 돈은 어떻게? 3년 동안 모았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배달하면서요. 오빠한테 안 준 돈 다 모았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될 것 같아요. 이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단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래요? 그럼요.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낡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어요. 저기 카운터 놓고 서윤이 가리켰습니다. 테이블은 4개 정도. 창가 쪽에 의자 놓고 설명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준혁은 그 모습을 봤어요. 3년 만에 보는 활기찬 서윤. 좋았습니다. 언제 오픈해요? 한 달 후요. 도와줄 거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응. 서윤이 웃었습니다. 혼자 해보고 싶어요. 내 힘으로요. 이준혁은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고마워요. 한 달 후, 2025년 7월,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봄날의 카페. 이준혁이 첫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웃으며 맞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준혁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우와. 고마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윤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요. 라테 아트도 했어요.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요. 건넸어요. 이준혁이 받았습니다. 예쁘네요. 맛도 좋아요. 한 모금 마셨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행이다.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3명 정도. 하지만 서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 가게니까요. 이준혁은 오후 내내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서윤을 봤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좋았어요. 저녁 6시. 영업 종료. 문을 닫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준혁 씨도요. 하루 종일 있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제가 살게요. 오픈 축하. 그럴까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때요? 첫날. 좋아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가게니까요. 보기 좋아요. 응. 준혁 씨. 응. 고마워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혼자 하게 내버려둬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참아줘서 고마워요. 서윤이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느껴요. 뭐요?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요.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요. 이준혁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0월 카페는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자주 왔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서유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이준혁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며 서윤을 지켜봤어요. 조용히요.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가 한가했습니다. 손님이 없었어요. 이준혁과 서윤만 있었습니다. 준혁 씨, 서윤이 불렀어요. 응, 저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이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요? 같이 사는 거요. 서윤이 웃었어요. 이제는 준비됐어요. 정말요? 응. 확실해요? 응. 확실해요. 이준혁은 일어났어요. 서윤에게 갔습니다. 안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기다려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한 달 후, 2025년 11월, 서윤은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이준혁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남동 아파트, 3년 만에 귀가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응, 어서 와요. 이준혁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짐을 들어 날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방은 예전 그대로예요. 응. 서윤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부담이 없었어요. 당당했으니까요.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준혁은 고기를 구웠어요. 서윤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정말. 둘 다 웃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함께요. 준혁 씨, 응, 행복해요. 나도. 조금 늦었지만 서윤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응, 정말.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달, 아름다웠습니다. 준혁 씨, 응,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니까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카페를 계속 운영했어요. 이준혁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녁이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같은 집으로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 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빠 서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무서웠나 봐요. 아니면 포기한 걸까요? 어쨌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유로워졌어요. 진짜로요. 어느 봄날 2026년 4월 서윤과 이준혁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서윤이 말했어요. 응. 준혁 씨. 응. 저 가끔 생각해요. 뭐요? 그때 말할 걸.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일 말이에요. 조금 더 일찍 말했으면 3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준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허비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시간도 필요했어요. 당신이 혼자 설 수 있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윤은 이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서윤과 이준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커플.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랑해서 떠났던 여자, 다시 찾은 남자, 그리고 이제야 시작하는 진짜 사랑.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가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응. 저녁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김치찌개? 좋아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요. 뒷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야 찾은 평온. 이제야 시작하는 행복.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함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서 떠났던 여자,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야 시작하는 진짜 사랑. 강서윤과 이준혁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